네, 증권부 기자와 함께 시장의 뉴스를 살펴보는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증권부의 김동하 기자가 나왔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시장이 조금 주춤거린다, 에너지가 빠진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좀 들었는데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연내 3,000포인트는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부터 좀 점검해 볼까요? 네, 코스피는 작년 연말 증권가의 전망보다 조금 더 상승했습니다. 네. 시장의 기대치를 웃돈 지수 상승의 원인으로는 역시나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꼽히고 있는데요. 네. 1분기에만 코스피는 4%가량 상승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금융, 지주, 자동차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1월 말 밸류업 종목을 매수했고 3월 중순에는 반도체를 사들이면서 증시 랠리를 견인했습니다. 네. 한편 기관은 전체적으로 매도세를 보인 가운데 유의미한 움직임은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남아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벌써 한 달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더 이상 밸류업 기대할 게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 단순 PBR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은행 그리고 지주, 자동차 위주로 1월 말부터 지금까지 올랐는데요. 네. 다만 일각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감소했고 외국인의 자금 유입도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지난 2월 26일까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6개가 밸류업 관련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본격적인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2월 26일부터 어제까지는 4개의 기업만이 순위권에 안착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은행, 그리고 지주, 자동차 아까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 모두 추가적인 네. 상승은 쉽지 않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은행의 배당 수익률은 최근에 주가 상승으로 크게 감소해서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습니다. 이어 자동차가 트럼프 당선 가능성과 업황 부진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저평가 종목들이 재평가를 받으면서 올라온 만큼 하락은 제한적이지만 추가 상승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상승 이유가 명확했던 은행, 자동차와 달리 지주는 특히 네. 과도하게 오른 부분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완벽하게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정책 모멘텀이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며 외국인 투자자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 매물 출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주는 조금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고요. 다른 데는 오르기는 올랐는데 그렇다고 빠질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데 지금 변수는 환율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1달러에 1,350원까지 원화 약세가 너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다면 연내에 3,000포인트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싣고 있고 네. 이 달러 강세도 이어지고 있어서 이 코스피 3,000 돌파 가능하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현재 코스피의 선행 PBR은 어느새 1배 가까워졌습니다. 그 이전에 0.88 수준이었으니까 말 그대로 네. 밸류업 지원 방안이 발표되고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올라와서 추가 상승할 여력은 크지 않고 결국에 가장 필요한 건 이 이익 개선을 기다려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코스피 지수 3,000 달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EPS, 이 주당 순이익이죠. EPS가 상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AI 수요가 급증해서 지수 전체 EPS를 끌어올릴 정도가 아니라면 글로벌 경기 회복이 먼저 나타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충분한 금리 인하 역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네. 올해 큰 이벤트가 없으면 미국의 금리 인하는 연내 2, 3회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쯤 되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시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리스크도 11월 대선 전까지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는 과거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관세 싸움을 시작했는데 이게 2018년도 반도체 사이클을 무너뜨린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 충분한 금리 인하, 경기 회복 그리고 바이든 당선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코스피 네. 3,000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그 시기는 올 연말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사실은 바이든 당선이 시장을 들어올릴 거냐는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달성되려면 적어도 연말은 넘어서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변수는 금리 인하가 언제 어느 정도 속도로 되느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일단은 2분기에는 증시가 고점을 찍을 거라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3분기에는 관망세가 주로 나타날 것으로 내다봐지는데요.
이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면 일단은 2분기에 금리 지수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이 시기에 상승할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면 다음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익 전망치 상향과 함께 삼성전자, IT 하드웨어 등 경기 민감주의 반등이 예상되고요. 이어 금리 인하 현실화에 올해 못 올랐던 성장주도 오를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3월에 이미 헬스케어의 반등이 시작된 만큼 미디어, 엔터 등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고요. 지난 1분기가 트럼프의 시간이었다면 2분기엔 바이든의 시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등 바이든 당선 수혜 업종의 반등 가능성도 점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미국에서 중국을 때리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이 또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말씀하신 거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좀 살피죠. 계속해서 증권가에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맞습니다. 그 외국인은 올해 들어서만 삼성전자를 4조 원 넘게 매수했고요. SK하이닉스는 2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지금 오늘 장을 보시면 사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약간의 보합권에서 머물거나 주가 흐름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상 끝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일단 당분간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식지 않을 전망입니다. 선두주자인 오픈AI의 압도적인 기술차가 바로 그 이유인데요. 오픈AI가 현재 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후발주자들이 AI 투자 가속화를 통해 선두와의 격차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 선두주자와 후발주자의 차이가 줄어들면 경쟁의 강도가 약화되고 수요 역시 약화되기 마련입니다. 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단기간의 격차가 축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선두주자인 오픈AI가 서비스의 신규 이정표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픈AI는 챗GPT 영역에서 GPT-1을 시작으로 GPT-4까지 학습량과 개발 소요 시간 모두 압도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2월이죠.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영상 제작 서비스 소라도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아직도 탄탄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증권가의 전망을 뭐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도체 주요 회사들 그리고 실적 전망, 주가 전망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 각각 59조 원, 27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역대 최고치 실적입니다. 이러한 실적 호조는 현재 반도체 가격이 상승 사이클에 돌입했기 때문인데요. 네. 증권가는 작년 2분기부터 시작된 반도체 가격 상승 사이클이 최장 기간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6년 3분기부터 18년 3분기까지 총 9개 분기 동안 가격 상승을 기록했던 사이클 이후 이번 사이클은 13개 분기로 신기록 경신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이 가격 상승 사이클이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고 네. HBM, DDR5와 같은 고수익성 제품 효과로 제품 볼륨과 매출 볼륨과 더불어 이익률 극대화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실적 향상과 함께 주가도 상승할 전망입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향후 국내 반도체 업종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2단계의 과정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가격 상승 사이클이 가시화됨에 따라 2025년 그리고 2026년의 실적 예상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투심 역시 점점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어 AI 산업 내에서 메모리 반도체 역할이 확대되면서 멀티플 자체가 재평가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러한 네. 분석을 바탕으로 SK하이닉스의 최종 2026년까지의 시총은 200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까지 보시면 SK하이닉스는 현재 18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고 시총은 약 130조 원 정도죠. 이를 감안했을 때 대략 한 주당 27만 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만 된다면 뭐 3,000포인트 금방 넘어설 텐데요. 하반기 실제로 실적 전망이 말씀하신 대로 전망이 좀 올라가는지 이것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증권부의 김동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